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달콤소금 법률 사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관련자들과의 사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면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우선 영업비밀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비밀이라는 게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우선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비공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밀로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비밀관리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이 요건들에 대해서는 좀 아래에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영업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때 이제 행위사실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면은 안 되냐, 절취, 기망, 협박, 그리고 뭐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도 안 돼요. 취득하면 안 되고, 근로계약 등의 이제 비밀 유지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유출하면 안 되는 그런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이렇게 두 가지를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냐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금지 청구라고 해서 내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마라는 이런 금지 청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청구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겁다면 무거운 죄일 수 있죠. 생각보다.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A라는 사람이 레시피를 개발을 했어요. 노포의 영업비밀 이런 거 보셨죠? 예. 그 영업비밀로 이제 꽁꽁 이제 감추고 자기랑 자기 며느리만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연히 종업원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영업비밀을 내가 경쟁사에게 넘겨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또는 이 레시피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개업해서 그 옆에서 가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영업비밀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영업비밀 침해에 기한 배상을 많이 못 받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이제 정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뭐냐? 우선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는 법률상으로는 기술상 정보랑 경영상 정보, 이 두 가지예요. 기술 정보는 뭘까요? 제조 공정, 설계 도면, 실험 데이터, 몇 도시에서 가열을 해야지만 이게 나온다라든지 배합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배합 비율, 화학 방법, 기계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도면 같은 게 되게 많죠. 도면을 유출했을 때 영업비밀 침해로 고발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한 예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 성분, 배합 방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콜라에서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코카콜라 노하우 이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기술상 정보에 해당해요. 그럼 경영상 정보는 뭘까요? 우리가 경영할 때 비밀로 유지하는 것들 있죠. 특히 고객 명부, 또 만약에 내가 누군가 A라는 집단을 섭외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섭외 대상의 명단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 명부, 또 가격, 그리고 임금,
뭐 원가, 공급업체 명단 이런 것들이 다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우선은 1차적으로 보호 대상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영업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비공지성, 그리고 두 번째가 비밀 유지성, 세 번째가 그 유용한 경제적 유용성이거든요. 이게 충족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일반적인 경우에 요것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선 비공지성이라는 게 뭘까요? 공지되지 않은 정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내가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다든지 또는 뭐 특허 출원을 위해서 어디에 정보를 공개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비공지성이 이미 공지된 것이 돼서 영업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신문에다 노출을 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밀을 좀 노출시켰다. 그 이후엔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해당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비밀관리성이에요. 비밀관리성은 요거는 그냥 비밀로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요거를 좀 엄격하게 판례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어떤 경우에 비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내가 비밀이 뭔지를 이제 설정을 해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레시피는 우리 회사 내에서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선 비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아 비밀이구나, 뭐 이걸 유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 비밀로 관리한다는 거는 비밀이라는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비밀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비밀로 이제 그냥 관리를 한다는 거는 관리라는 거잖아요. 접근 권한을 나눠야 되겠죠. 뭐 원범님은 접근할 수 있고 원범님 밑에 A씨는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하면 이거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라벨을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대외비, 뭐 컨피덴셜 이렇게 딱 붙여놓고 상시적으로 공개를 한다면 그것도 또 비밀로 관리되는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고에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몇 명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비밀이겠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뭐 형사고소를 할 때는 아, 이게 비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밀 관리성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마지막이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은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은 정보, 뭐 기술상 정보든 경영상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그거 한 가지가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돈을 썼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이걸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뭐 어떤 배합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돈이 꽤 들었어. 그럼 이거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것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또는 장래에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돈을 만약에 많이 투입했다라고 하면 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 가치가 없다고 봐서 영업비밀성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우리가 그 애매모호한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냐, 요거를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